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그 생각, 정말 여러분의 것일까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눈과 귀, 그리고 무엇을 느낄지 결정하는 그 뇌의 신호가 누군가에게 실시간으로 해킹당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단순히 비밀번호가 털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밤 누구를 사랑하게 될지, 어떤 뉴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낄지, 심지어 지금 이 생각을 나의 자유의지라고 굳게 믿게 만드는 것까지 가능하다면요. 이건 공상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완성되는 순간 인류가 마주할 가장 어두운 단면이자 실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우리는 뉴럴링크가 가져올 최악의 재앙,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데이터 쓰레기로 전락하는 지옥의 과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가워요. 개미의 독학입니다. 다들 일론 머스크가 뇌에 칩을 심겠다라고 했을 때 마비된 사람이 걷고 천재적인 지능을 갖게 될 거라는 장밋빛 미래만 떠올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보안 전문가들의 시선은 다릅니다. 연결된 모든 것은 뚫린다. 이 대원칙에서 인간의 뇌라고 예외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뇌는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서버가 될 겁니다. 본격적인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지식의 방어선을 함께 구축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생각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뇌가 인터넷망에 접속되는 순간 우리의 자아는 보안 패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 좀비가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전락하거든요. 만약 그 칩의 관리 권한을 해커나 독재자가 쥐게 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겪게 될 잔혹한 시나리오들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드릴게요. 그 시작은 너무나 조용해서 당신조차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바로 침묵의 침투죠. 여러분, SNS 알고리즘이 무서운 적 많으시죠? 내가 사고 싶던 물건을 귀신같이 보여주는 그 소름 돋는 경험 말이에요. 뉴럴링크 시대의 해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화면을 통해 유혹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뇌 신경망에 직접 백도어를 심어버립니다. 해커는 당신의 도파민 수치를 아주 미세하게 0.1% 단위로 조절하기 시작해요. 특정 기업의 광고를 볼 때만 뇌에서 약한 쾌락 신호가 나오게 설정하면 여러분은 본인도 모르게 이 브랜드 정말 내 취향인데? 라며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반대로 특정 정치인을 볼 때 뇌의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를 자극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이 혐오스러워지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게 됩니다. 무서운 건 당신은 이 모든 감정의 변화를 외부의 조작이 아니라 나의 확고한 가치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게 된다는 점이에요. 당신의 영혼이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겨우 맛보기에 불과하다면 믿으시겠어요? 상황은 더 잔인하게 흘러갑니다. 바로 감정의 노예화 단계죠. 인간의 의지라는 건 사실 호르몬과 전기 신호의 조합일 뿐입니다. 해커가 이 스위치를 장악하면 당신의 인생은 순식간에 실험실 쥐의 그것으로 변합니다. 만약 당신이 시스템에 저항하려 하거나 칩을 제거하려는 생각을 품는다면 해커는 즉시 당신의 뇌에 극심한 공포 시그널을 주입할 겁니다. 아무런 위협이 없는 방 안에서 당장이라도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죽음의 공포를 겪어본 적 있나요? 반대로 해커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때는 마약보다 100배는 강렬한 오르가슴과 쾌락을 뇌에 직접 쏴줍니다. 채찍과 당근, 이 고전적이고도 확실한 통제 수단이 여러분의 뇌 안에서 직접 작동하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 분노와 평온함이 모두 타인의 손가락 끝에서 결정되는 삶. 과연 그 몸 안에 살고 있는 당신을 여전히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건 육체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우리가 나라고 믿어왔던 기억과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시작되거든요. 이제 해커는 뇌의 기억 저장소인 햄의 손을 댑니다. 소중한 기억을 삭제하거나 혹은 아예 없던 일을 진짜 있었던 일처럼 심어 넣는 기억의 가스라이팅이죠.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평생 사랑해 온 부모님이 사실은 당신을 학대했던 원수라는 기억이 머릿속에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기억은 자아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오염되는 순간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해커가 설계한 가짜 자아라는 감옥에 갇혀 평생을 타인의 꼭두각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설마 진짜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스라이팅과 세뇌가 디지털의 속도로 그리고 뇌신경의 정확도로 실행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정신적인 간섭에 불과합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예요. 여러분의 의식은 멀쩡히 깨어 있는데 여러분의 손과 발이 당신을 배신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육체의 배신, 그리고 이 비극이 개인을 넘어 국가 단위의 집단 좀비로 확장되는 섬뜩한 실체를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의 운동 피지를 장악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실에서 아이와 놀아주던 당신의 오른손이 갑자기 주방으로 향해 식칼을 집어드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머릿속으로 멈추라고 비명을 지르지만 몸은 정교하게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움직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멀쩡히 살아있는 채로 내 손이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만 하는 거죠. 비명을 지르고 싶어도 성대는 굳게 닫혀 있고 눈물조차 해커가 허락하지 않으면 흘릴 수 없는 상태. 이보다 더 끔찍한 고립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소름 돋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해킹이 단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 전 인류 단위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일론 머스크가 말한 집단 지성은 순식간에 집단 좀비인 하이브 마인드로 변질됩니다. 수백만 명의 뇌가 하나의 중앙 서버에 동기화되는 순간 개별 자아는 사라집니다. 만약 독재 정권이나 광기에 사로잡힌 거대 기업이 그 중앙 서버의 관리자 권한을 해킹한다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마치 거대한 개미 군단처럼 한 명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생물학적 좀비 군대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반항이나 혁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불온한 생각을 품는 순간 중앙 서버는 즉각 그 사람의 뇌 신호를 감지하고 수정해버릴 테니까요.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고 질서 정연한 사회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단 한 명의 프로그래머에 의해 조종당하는 껍데기들의 행성일 뿐인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신성시하는 자유의지라는 환상마저 박살나게 됩니다. 혹시 리벳 실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뇌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기 0.5초 전에 이미 전기 신호를 먼저 내보낸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해커는 바로 이 0.5초라는 찰나의 틈을 파고듭니다. 당신이 점심 메뉴를 고르거나 투표소에서 기표를 하려는 그 짧은 순간에 해커가 0.1초 먼저 당신의 뇌 신호를 조작해서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소름 돋게도 그 다음 순간 당신의 뇌에 이것은 내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다 라는 보상 신호를 강제로 덧씌웁니다. 당신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조종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나는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살았다며 만족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내가 내린 선택이 정말 내 것인지 아니면 타인이 설계한 결과값인지 구분할 방법이 지구상에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니 정말 숨이 턱 막히죠? 하지만 진짜 마지막 시나리오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고통의 굴레입니다. 바로 디지털 지옥이라 불리는 무한 루프 상태죠. 이건 해커의 의도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시스템 오류나 악의적인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꿈속에서는 몇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깨어보니 고작 5분밖에 안 지났던 경험 있으시죠? 우리 뇌는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는 방식이 상대적입니다. 만약 뉴럴링크 시스템이 해킹당해 뇌의 시간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을 폭주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 시간으로는 단 1초지만 당신의 뇌 속에서는 1000년 동안 극심한 고통이 반복되는 가상 지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육체는 멀쩡히 침대에 누워 영양제를 공급받고 있으니까요. 전원을 끌 수도 로그아웃할 수도 없는 채로 수천 년의 지옥을 경험해야 하는 디지털 감옥. 이게 뉴럴링크 해킹이 도달할 수 있는 최종적인 파멸의 형태입니다. 자, 지금까지 뉴럴링크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지옥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직도 뇌에 칩을 심는 게 단순한 기술의 진보로만 보이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 끔찍한 시나리오들이 단순히 가능성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왜 인류는 뉴럴링크라는 위험한 도박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폭주 기관차 앞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고민해 봐야 할 질문들을 던지며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건 곧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될 이야기니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아마 막연한 공포를 넘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땅바닥조차 흔들리는 기분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자아, 기억, 그리고 선택이라는 가치들이 얼마나 취약한 신경신호의 조합이었는지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시나리오들을 하나하나 나열한 이유는 여러분을 단순히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눈을 가리고 절벽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절벽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게 훨씬 안전하니까요. 인류는 언제나 기술이라는 양날의 검을 휘두르며 발전해 왔습니다. 불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따뜻함을 얻었지만 동시에 화상의 고통을 알게 됐고, 원자력을 발견했을 때 무한한 에너지를 꿈꿨지만 핵전쟁의 공포를 또안게 됐죠. 뉴럴링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기술이 가져올 부작용을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죠.
만약 우리가 뇌신경의 보안과 신경 권리에 대한 철저한 법적, 윤리적 방어선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한 지옥은 언젠가 누군가의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은 오직 나의 것이어야 한다는 이 평범한 진리가 미래에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는 특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아주 짧게 핵심만 짚어볼게요. 첫째, 뇌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순간 우리의 자아는 해킹 가능한 데이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감정과 기억의 조작은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내 뇌가 스스로 내리는 판단의 근거를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셋째,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진보 속도만큼이나 신경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잡한 기술 공부를 시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 속의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한 번쯤 자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 내가 내린 이 결정들은 정말 오롯이 나의 것인가라고요. 내 의식의 주인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자각하는 것. 그것이 디지털 하이제킹 시대에 우리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오늘 개미의 독학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노예의 칩을 심는 세상이 축복이 될지 아니면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악몽이 될지는 결국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 보고 나서 거울 보기가 조금 무서워지셨다면 그건 해킹이 아니라 제 스토리텔링이 너무 완벽했던 탓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뇌를 기분 좋게 자극할 수 있는 더 깊이 있는 주제로 돌아올게요.